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3년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고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로고와 슬로건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한인이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루다는 인도네시아 국장에 등장하는 동물로 힌두교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입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은 클로저 프렌드십, 스트롱거 파트너십 요소,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최악의 자국민 대학살 중 하나로 기록됐던 1965년 인도네시아 학살 사건을 포함 2003년까지 벌어진 총 12건의 인권 침해 사건들과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1일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중 당시 학살 사건을 대규모 인권 침해라고 명명하고 대통령으로 분명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과거 중대한 여러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연민과 공감을 가진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권은 지난 1965년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쿠데타를 진압할 목적으로 민간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해 무려 5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1998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거리 집회에 나섰던 수십 명의 학생들과 시민운동가에 대한 탄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인도네시아령 파푸아 지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며 발생한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해 수십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이후에도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치해 고문하는 등 무력 탄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 인사로는 최초로 조코위 대통령이 당시 사건들을 나열해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주요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해자 권리 회복, 유가족 보상 문제 등 후속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또한 우스만 하미드 국제엠네스티 인도네시아 국장은 정부가 법원을 통해 인권 침해 문제를 정식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조코위 대통령은 단순히 후회한다, 유감이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사과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야 했다며 단순한 유감 표명만으로는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도네시아의 경제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각 정당들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소득과 가계, 고용과 같은 측면에서 사회 안정을 지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무디스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은 상위 9번째 등급인 Baa2를 유지했으며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무역이 살아나면서 재정 수입이 늘었고 인도네시아 경제도 향후 2-3년간 잠재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디스는 인도네시아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수입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이는 개혁을 통해 정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조세 수입은 GDP의 11에서 12% 규모지만 인도네시아는 2021년 9.11%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도 10.4%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세수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에도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첫 해 82,000여 대를 생산하며 인도네시아 전체 시장에서 생산량 6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인도네시아는 82,416대를 생산하여 생산량 6위 5.6%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생산량 기준 인도네시아 1위는 602,419대를 생산한 토요타였으며 다이하스와 미쓰비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판매 기준으로 현대차는 지난해 31,965대를 판매해 미쓰즈에 이어 8위에 올랐습니다.
모델별로는 지난해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스포츠 유틸리티 크레타가 15,419대 팔렸으며 지난해 8월에 출시한 소형 다목적 차량 스타게이저는 9,778대가 판매됐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생산된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1,845대가 팔렸습니다. 참고로 도요타는 지난해 33만 1,410대를 팔아 판매량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이하스와 혼다가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버카시의 아세안 지역 첫 완성차 생산 공장을 구축,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며 현재 크레타와 스타게이저, 아이오닉5 등을 생산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잠정 합의에 근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인도네시아에 신설될 공장도 연간 10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또한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방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협상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과 공급망 등 여러 기능을 하는 복수의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만큼 무산될 가능성은 있으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참고로 바흐릴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부처 주도로 테슬라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테슬라 유치를 위해 뛰어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머스크 CEO와 만남을 가졌고 같은 해 8월에는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인터뷰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암본섬 인근 해상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기상기후지질청이 전했습니다. 진앙은 인도네시아 암본섬 남동쪽 430km 해역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95km이며 이후 규모 5.5의 여진이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 초기에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추후 해제했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근 타닌바르 섬을 비롯해 말루쿠주의 여러 섬에서 학교 건물 2채와 주택 124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에 따른 인명피해는 부상 1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진앙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는 호주 북부 지역에서도 강한 진동을 느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습니다. 호주 지진학자 트레버 앨런은 진원 깊이가 약 100km에 이를 만큼 깊어 진동이 더 멀리까지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지난해 11월 21일에는 서부 자바주 찌안주르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강타하면서 60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기업 이메일 해킹 피해 관련 주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대사관은 최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특성상 용의자 검거 및 피해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업체와의 통신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갑작스런 계좌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범죄 수법은 평소 거래업체와 주고받던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업체로 가장해 결제 대금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며 새로운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계좌 변경 요청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송금하였을 경우 송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수취은행에도 송금 사기를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 클라우드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나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인도를 겨냥한 공격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